사업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공고를 보셔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실 때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게 저도 막상 작성하려니까 써본 적도 없고 이게 뭐지? 뭘 제가 보고 따라할 자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고요. 근데 이게 여성 그 창업에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요 사업 지원서 이렇게 써라라고 이제 양식을 업로드한 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요.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이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각각 자세히 보시면 창업 아이템의 배경 및 필요 구성,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현황 분석,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현황, 창업 아이템의 실현 및 구체화 방안, 3-1 창업 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등등등인데 이 써있는 글자를 다 포괄해서 쓰셔야 돼요.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걸 거의 다 포괄해서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것들 다 포괄해서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저는 사업계획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되지 맨땅에 헤딩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학교에 있는 멘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0회 정도에 달하는 서비스를 사업계획서 쓰는데 멘토님 만나서 했어요. 직접 제가 작성을 했고요. 저는 지금 로컬 병원에서 특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특검을 하냐고 너무 바빴고요. 그 당시 지금 안양에 있지만 그 당시 천안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까지 거리도 굉장히 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 서울대학교에서 매칭해준 멘토 선생님께서 주말마다 직접 천안에 와주셔서 멘토링을 진행해 주셨고요. 굉장히 힘들긴 했어요. 일도 하고 주말에는 맨날 사업계획서 써야 되고 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요. 나중에 알았지만은 사업계획서를 써주는 업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 주고 써주거나 뭐 붙으면은 이렇게 돈 떼가거나 이런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별로 추천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같은 내용이더라도 가독성 좋게 굉장히 깔끔 명료하게 쓴 게 너무 당연하긴 한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심사위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 계획서를 봐야 하고 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산업안전보건이나 특수검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있는 경제학부에 있는 교수님이 특수검진 받을 일이 없잖아요. 사무직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하면서 이게 사업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독성을 굉장히 좋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를 멘토해 주셨던 멘토 선생님이 이런 심사위원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단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진짜 못 보신다고 잘 이해가 잘 되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통과를 했었고요. 통과한 다음에 한 일은 창업 공간을 찾는 거였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과를 하시면은 법인을 내시든 개인 사업자를 내시든 뭘 내셔야 돼요. 반드시 내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저는 법인을 내서 이제 주식회사 인더닥터를 만들었는데 그 법인을 둘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창업 공간 중에서 입주 공간을 지원해 주는 곳들이 있어요. 무료인 곳들도 있고 일부 임대료랑 보증금을 내야 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좀 싸게 나온 곳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군데가 붙었어요. 하나는 구청 어디 구청이었더라? 서울 관악구 옆에 동작구청에 붙었고요. 그리고 2번째 하남시 벤처센터에 붙었어요. 지금은 동작구청을 갔었어야 된다고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남시 벤처센터는 너무 외딴 곳에 있긴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단체가 크다 보니까 뭔가 지원 사업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갔는데 1년간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 무조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쫓겨나야 되는 판이 됐는데 동작구청은 3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동작구청을 갈 거라는 많은 후회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1년 동안 굉장히 잘 썼고요. 여기에 하남시 벤처센터에다가 이제 제 인더닥터가 지금 본사를 두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조만간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남시 벤처센터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운영하기에는 어려웠던 게 출석률 체크를 하는 게 있어서
하나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 당시엔 천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출퇴근하기 어렵고 하는 아이템 자체가 소프트웨어여서 재테크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출석을 하라 이런 입장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지금 1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만료로 나가야 돼서 연장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입주 공간을 찾고 있고요. 도와주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마음 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 맞는 상황에 맞는 창업 공간 찾는 걸 권유드리고요. 어떤 창업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임대료가 굉장히 싼 대신에 겸업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창업에 올인하라 이거죠. 또 출석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서 공간을 찾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공간을 찾는 방법은 K-스타트업, 여기 K-스타트업에 있는 창업 지원 포털, 이 사이트에 가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 검색에서 시설, 공간, 보유,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 정역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번 주말에 한번 검색해 봤는데 대구, 이화여대, 여기 대전센터 이런 데 이렇게 안양 1인 이렇게 있어요. 안양 1인 찾아봤는데 겸업 금지여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를 나갔습니다. 입주 공간을 찾은 다음에는 경진대회를 나갔어요. 나갔던 이유는 사실은 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에 탑이 나서 나갔어요. 이거를 받으면 나중에 지원 받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바쁜 와중에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진짜 짬을 내서 특수검진하는 그 바쁜 와중에 창업 경진대회를 나갔고요. 예, 보시면은 저는 이제 만 39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요때 여기 이제 여성 청년 창업 챌린지 나갔고 여기 여성으로 나간 이유는 또 이유가 같습니다. 경쟁률이 조금 약할 것 같아서 나갔고요. 결과적으로는 우수상을 탔어요. 여기 보면 세 번째 같이 사진 찍어서 있는 거 있는데 여기 기사가 나 있던데 찾아보니까 우수상은 인터닥터 신지연 대표 이렇게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랬었고 이런 경진대회도 똑같이 아까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에 가셔서 행사 네트워크 이런 데 검색하시면은 이것저것 찾아보실 게 많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금액은 평균 5천만 원입니다. 그래요. 5천만 원 정도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고 22년 7월부터 시작해서 23년 1월에 만료됐는데요. 사실 돈이 22년 7월부터 들어왔어요. 합격 소식은 22년 5월, 4월 이때쯤 들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22년 7월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6개월, 7개월 만에 이 짧은 시간 만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말에는 또 특수검진 엄청 바쁘잖아요. 종합검진, 일반검진. 그래서 진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으시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원금 환수당합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필수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되고 이것도 안 하면은 지원금을 환수당합니다. 그리고 사업 만료 기간, 즉 23년 1월 만료할 때 사업 계획서 쓰신 대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때도 지원금 환수당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환수당한 경우가 있다고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외주업체에 맡겼는데 외주업체가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고 굉장히 복잡해진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상개년도 설립한 사업체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이제 이렇게 조건이 있었던 걸 이제 자세히 내용을 좀 들어봤을 때는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 돈만 달랑 받고서는 제대로 안 만들고 이거를 자기 용돈처럼 쓰시고 끝내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업체들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 이름 좀 빌려서 이 사람 대표라고 해서 지원금 받고 자기들끼리 대충 만들어서 내고 그냥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조건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아이디어라서 외주나 외부 용역에게 주요 사업 내용을 맡겨야 한다면은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창업을 절대 이런 경우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 제가 프로그램을 다 짜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구상만 하고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해서 맡기려고 했습니다. 본업도 바쁘니까 이것까지 다 할 여력도 없었고 공대 졸업한 지 너무 오래 지나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래머 고용 비용이 매우 비쌌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굉장히 비싸고요. 찾기도 어려웠어요. 이제 연결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의 소프트웨어 학부 졸업생 2명을 고용을 했는데 기대 이하의 성과였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프로그램 요구사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요구사항 굉장히 디테일하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저는 자세하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정말 자세히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도 명확히 잘 설명 못했던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이 산업안전보건 쪽 특수검진에 대해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프로그래머들을 이해시키는 거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마지막으로 학생 막 갓 졸업한 학생이어서 실무 경험이 적었던 것이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굉장히 잘 해주었던 학생들이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제가 직접 거의 프로그램을 다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하지 않으면 돈을 환수당하니까요.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프로그램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수검진도 하고 밤과 주말에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것만 하면 또 다행인데 잡다한 행정 서류를 또 많이 요구해요. 돈 쓰거나 뭐 때 되면 서류 보고서 내야 되고 멘토 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야 되고 필수교육 이수 뭐 이런 거 내야 되고 해서 이런 잡다한 행정 서류도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번아웃도 됐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제작은 제가 외주에 맡겼거든요. 웹사이트 제작을 외주에 맡겼는데 외주 업체가 제 뜻대로 절대 해주지 않아서 어쨌든 벌써 23년 4월인데 아직도 확인 작업하는 중입니다. 외주 업체가 원래는 1월에 끝내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네가 정해진 기간 동안 제 예비 창업 패키지는 23년 1월에 끝났는데 아직도 안 해준다고 제가 돈을 안 주거나 하면 나중에 제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제가 사업 계획서대로 못했으니까 제가 실패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제 손해여서 어쨌든 부랴부랴 잘 이렇게 중간에 딜을 해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어쨌든 끝을 냈고요. 하면서 좀 어이없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적어서 드렸었는데 해주기로 한 적이 없다면서 안 해주셨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안 해준다고 말한 적도 없으셨는데 해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실 수 없는 아이디어면은 외주나 외부 용역을 생각해서 하시는 거라면 그 외부랑 외주가 굉장히 믿음직하지 않는 한은 진짜 창업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더닥터 한 과정을 보면은 아까 정리하면은 첫 번째 사업 계획서를 준비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서울대 멘토링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었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은 이제 한국 여성 벤처 주관 하는 거에서 했었고 창업 공간은 하남시에 얻어서 하남시 얻는데도 가서 이제 발표하고 제가 여기 왜 입주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을 이제 가서 발표를 하고 해야 돼서 발표 시간을 별도로 내서 찾아가서 직접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고 법인 설립했고요. 특허랑 3표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 지원해서 경진대회에서 상 받았고 예비 창업 패키지 마무리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인더닥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더닥터는 인더스트리랑 닥터를 합쳐서 만들었어요. 인더닥터라고 해서 이 로고도 상표 내서 다 돈 내서 출원했고요. 그리고 인더닥터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하우라고 이름을 브랜드명을 지었어요. 하우가 이제 헬스랑 워커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다라고 해서 이제 연결고리 표시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유튜브에서 인더닥터를 검색하시면은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설명도 나와서 여기 산업안전보건 분야 선생님들 계실 테니 한번 가서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주 업체 맡긴 거 웹사이트는 현재 제작 중이고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거 7개월 동안 만드냐고 고생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사전조사에 대해서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분석 레포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전조사 하실 때 저희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특권기관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조 서포트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럼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검진 준비할 때 대상자 체크 같은 것도 막 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느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엑셀로 다 나올 수 있으니까요. 파워워드도 굉장히 쓰기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국대에서 선생님들이 쓰고 계신데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매출 사항은 매출이 나긴 했습니다. 신기하지만 어쨌든 충남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경고표지 지원 사업 하셔서 매출이 났고요. 사실은 이거는 단국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좀 밀어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환경 건강센터에서 최근에 연락을 주셔서 소분 용기도 사시고 경고표지도 붙여서 지원하실 거라고 하셔서 여기서 연락 왔었고요. 일회성 판매도 있었어요. 자동차 부품업체 보건관리자 부분이 MSDS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이랑 경고표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서 일회성으로 이제 매출 났었고요. 유튜브 보고 연락하셨다고 하는 어디 도시공사 보건관리자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전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쓰시는 전문의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이 www.kstartupgo.kr을 가보시는 거를 굉장히 권고드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많고요.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실업률이 높으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어쨌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느낌? 거의 이게 패키지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를 잘 끝내시면은 후기 창업 패키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거기서 잘 되면 팁스나 진기청 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서 준비할 수 있게 그게 순서가 나름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이트 제가 캡처했는데요. 여기서 사업 공고, 이 부분 빨간색 제가 칸치인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모집 중 모집 마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에서 모집 중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 조건 넣어가지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원 분야 보시면 사업화도 있고 R&D도 있고 아까 말한 공간, 입주 공간 찾는 것도 있고 멘토링,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많이 했지만 다른 멘토링 서비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검색하시면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사실 준비했고요. 이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듣고 가겠습니다. 네, 신년생 감사합니다. 매출이 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네. 중간에 지원을 받으면요, 이렇게 스타트업 네. 지원을 받으면 일단 본인 비용을 꼬라박아야 하는 일은 없는 건가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좋은 점은 없습니다. 사실은 부가세 부분은 지원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다 하면 50만 원이 부가세잖아요. 그럼 50만 원은 지원을 안 해줘서 50만 원은 제가 내야 될 수 있는 부분 10%는. 그래서 음, 5천만 원 지원을 받으시면 사실상 500만 원 정도가 이제 부가세가 되니까요. 5천만 원 지원 받으면 500만 원 정도는 제 돈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 정도를 대표가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음, 사실 그 50만 원 곱하기 한 8개월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면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들었던 것 같고요. 일부 지원 사업마다 다른데 개인 돈을 몇 퍼센트 이상 넣어야 되고 전체 지원은 몇 퍼센트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뭐 3대 7이라던가 2대 8이라던가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필요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 사업마다 다르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음. 하시면 돼요. 네. 부담 없이 하기엔 너무 빡세 보여요, 선생님. 네네. 사실은 네. 굉장히 네, 빡셌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고동희 선생님이랑 네. 강남 학생이랑 김은혜 선생님이 다 다른 질문 주셨는데 채팅창 보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적인 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대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잖아요. 이런 사업체를 만드시는데 스타트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뭐 보건대행에 사용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스타트업 가능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시면. 근데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대행을 차리는 거다 이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네,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설득을 잘 하시는 것마다 중요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AI 한다고 막 넣어서 했거든요. 근데 AI를 추천 알고리즘을 넣어서 넣긴 넣는데 뭐랄까 그런 조금 약간 트렌디한 것도 조금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걸로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잡으셔서 확장할 건지 이게 규모가 작고 보건땡 같은 경우는 금액을 작게 보시는 거잖아요.
안정적이지만 그런 거는 아마 그렇게 나라에서 돈 들여서 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뭔가 그 조금 더 그 질문에 대해 연장해 보면 보건관리 대행처럼 되게 이렇게 틀이 갖춰져 있는 사업을 스타트업 관련한 지원을 하지는 않는 예, 거고.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게 뭔가 그리고 규모가 새로운 기술들이. 예. 시장 규모가 작잖아요. 네. 보건 대행 하셔서 얼마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만약에 프로그램 같은 건 잘 되면 뭐 몇백억을 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발한 프로그램 네. 사전조사 실제로 적용한 사전조사를 실제로 쓰시는 분이 있으신데 아직 밝히지 말라 달라고 하셔서 밝힐 수 없습니다만 잘 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조사 인제 제가 쓰고 계신 프로그램은요. 잠시만요. 그 레포트 작성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MSDS 사실상 사전조사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MSDS를 하나하나 이게 특검 대상 물질인지 아닌지 찾고 특검 대상 물질이면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매칭하는 부분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잘 쓰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직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쓰신다는 것 아직 얘기해달라지 말라고 하셔서 네, 얘기는 안돼 요즘 퇴근도 일찍 그래서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은 PPT가 몇 개 더 있거든요. 이제 발표한다고 여기저기 하도 발표를 하고 다녀가지고 잠시만요. 요즘 컴퓨터가 조금 느려져서 네, 이게 이제 공유가 되나요? 공유되네요. 네, 됐습니다. 엑셀 보이시죠? 이게 이제 MSDS PDF가 있으시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7번 SF436이라고 하는 MSDS PDF 파일에는 이러한 구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철, 크롬, 이산화탄소, 산화, 망간, 물리부된. 그러면 이 물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인지 어떤 게 특별 관리 대상인지 이런 법적으로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OX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요. 만약에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되고 특수건강 진단을 해야 되는 물질이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거든요. 철 같은 경우는 이제 CR13은 용접봉이잖아요. 용접 같은 경우는 철로 돼 있지만 산화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산화철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옆에 이렇게 글도 써주고요. 이렇게 하고 지금 요거는 예전에 제가 예전에 그냥 돌려본 건데 77개 MSDS를 한 번에 돌리면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돼서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조사 하실 때 그런 MSDS의 구성물질 같은 거에 대한 거를 하나씩 다 찾아서 하시지는 않을 수 있게 좀 하려고 만들었고요. 요거에 대한 레퍼런스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인가요? 코샤에서 MSDS 검색하는 창, 거기를 이용해서 레퍼런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이제 경고표지랑 MSDS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시간 많이 남으니까 천천히 찾을게요. 네, 천천히 하십시오. 궁금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네, 감사합니다. 이런 동영상도 사실 다 돈 주고 맡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관리 요령, MSDS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만드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보건관리자분들께서.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먼저 연락 오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영상으로 그냥 볼게요. 제 컴퓨터가 포맷을 할 때가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 동영상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런 MSDS가 다양하게 들어왔을 때, 이 MSDS가 다양한 포맷으로 있을 때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파일을 예제 MSDS 제가 3개밖에 안 넣는데 70개면 70개 넣으시면 돼요. 뭐 100개든 넣으셔서 이제 저장하고 싶은데 가셔서 저장 경로를 정하시고, 이게 2분짜리 영상이니까 최대 100개까지는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해놓은 거예요. 컴퓨터 멈출까봐. 이거 사실 제한은 제가 그냥 걸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문서를 MSDS를 불러오시면은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생성할 때 저장 경로를 정하시고, 그래서 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가시면은 해당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출력 일시라고 해서 이제 폴더를 생성했고,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냥 MSDS를 통으로 읽어서 알아서 어느 정도 괜찮은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이시면은 알겠다.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진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저희 인더닥트에서 만든 포맷인데요. MSDS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클린 디젤.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이제 MSDS PDF를 넣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동화돼서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 뭐 도시공사나 자동차 부품회사 보건관리자분들이 자기네들이 한 100개 정도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들고 경고 표지도 똑같이 이렇게 MSDS를 PDF 파일을 그냥 확 넣어버리면은 다 자동으로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게 되고요. 소분 용기도 같이 나오게 되고, 요즘 새롭게 만들었는데 막상 사업장에서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화학업체랑 좀 얘기를 하다가 좀 답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화학업주라고 해서 이제 그 MSDS 게시를 할 때 지금은 종이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이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작년에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이 프로그램 쓰면 컴퓨터나 타블렛을 통해서 MSDS를 종이에다가 하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갖고 있는 부서 2의 공정 2라고 하는 부분에서 갖고 있는 MSDS가 자동으로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고 표지나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누르시면 이 해당된 거에 대해서 이제 검색하거나 찾거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종이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관리가 좋고, 종이 같은 경우는 클린룸 같은 데 들어가면은 먼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먼지 같은 것도 없고요. 업데이트 하기도 좋고, 아까 보여드린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MSDS에서 경고 표지나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을 자동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주니까 좋은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경고 표지나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하단에 밑에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해당 MSDS에 매칭되는 경고 표지나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도 직접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키오스크로 제작을 하려다가 키오스크 자체가 너무 비싸서 돈을 좀 많이 안 들이면 좋겠다 해서 윈도우 베이스 타블렛이나 윈도우 깔려있는 컴퓨터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좋겠는데 제가 어디다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걸. 그래서 주변 업체나 이런 데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새롭게 만들었던 거고, 특권 기관에서 사용하면 좋을 만한 거는 제가 하워드라고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병원 코드 매칭하는 게 직원들이 일할 때는 이게 편하거든요. 이거는 당국대 이제 직원분들이 이거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일부러 이제 엑셀로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설치 프로그램 별도로 깔지 않아도 되게 엑셀이니까 할 수 있게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이 있으면은 이런 물질 같은 것을 병원에서 쓰는 코드랑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물질 이름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톨루엔이 있을 수 있고, 톨루엔의 동연이 뭐 메틸벤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름을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뭐 노말헥산인데 어느 건 노말헥산 영어로 쓰기도 하고, 어느 건 노말헥산 한글로 쓰고, 어떤 건 N/헥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어를 다 본인이 업데이트해서 쓰시면은 그게 병원 코드를 이렇게 자동으로 매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국대 선생님께서 지금 아주 잘 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다가 업데이트 코드나 이런 거를 제가 계속 추가해서 동요 부분을 추가해 나가시면은 계속 자동으로 거기서 코드를 매칭해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출장 준비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유용하게 쓰시고 있고, 그리고 병원들 직원들이 준비하는 과정 때 보셨으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 대상자 있잖아요. 저희가 검진을 나가면은 일검을 검진을 같이 하는지, 일검을 같이 하지 않는지, 구강 검진을 같이 할 건지 아닌지, 수검 대상자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가셔서 직접 한 명 한 명씩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번에 7,000명 그 기하 검진 준비할 때 저는 이 프로그램 써서 쉽게 했는데요.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수검을 받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병원에 허가를 받은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일반 검진을 예를 들어서 1번에 있는 최땡땡이라는 사람은 일반 검진을 수검 완료했고 구강 검진은 대상자인데 아직 수검을 하지 않았고 위암도 아직 대상자인데 수검을 하지 않았고 이런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한 번에. 지금 직원들이 일하시는데 관심이 있다면 어느 기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직접 가셔서 땡땡 주민번호 치고 엔터 쳐서 이거 하나하나씩 엑셀에 정리하고 계시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를 시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번에 쫙 가져와서 엑셀 보고서로 쫙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요번에 저희 기아차 6,000명 정도 자료를 정리할 때 그냥 후다닥 할 수 있게끔 해서 잘 정리해서 썼습니다. 일단 요 정도? 그리고 뭐 견적 내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특수검진 하면서 사전조사하는 직원이 사전조사 이꼴 대상 물질이 뭔지를 정하니까 대상 물질이 뭔지 정하면 사실 해야 되는 검진이 정해지고 검사항목이 정해지면 견적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직원이 사전조사만 하지 말고 사전조사하는 사람이 견적까지 다 같이 통으로 내서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견적을 좀 더 빠르고 쉽게 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긴 했었어요. 뭐 일하시는 직한 선생님께서 견적 내가 매출 나고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쓰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최선행 선생님이 더 개발 중인 프로그램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이 아, 슬라이드에 좌측은 개발 고민 중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개본 중이에요. 사실은 이거 한양대학교에서 연락을 주셔서 그 연구 요번에 할 때 같이 쓰는 것도 얘기하셔서 얘기 구체적으로 되면은 개발할 것 같고요. 아니면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좀 일을 쉬고 등산 다니고 이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내려놨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만약에 연구할 때 얘기 나오고 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를 너무 후려치지만 않으신다면 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네,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개발비 찾아보면 아시겠죠? 진짜 비싸요. 네, 저도 압니다. R&D 사업하면서 해봐서 압니다. 네, 어렵더라고요. 그 배경 지식 없는 거 설명해 주는 것도 진짜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 매달린 그네를 하나 만들어줘 하면은 진짜 엉망진창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나무 두 번째 나무까지의 어디 위치 몇 센치에서 몇 센치 길이의 줄을 놔서 그 그네 의자 판자는 플라스틱으로 할지 뭘로 할지부터 색깔부터 다 정해져 주셔야지 프로그램 개발이 되는 거라서 어렵죠, 사실. 네. 뭐 다른 아이디어로 뭐 더 개발 중이신 건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네. 올해는 초기 창업 네. 패키지를 일부러 안 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가자 해서 반응 좀 보자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나와야지 초기 창업 패키지는 돈을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예비 창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가 없어도 법인이 없어도 그냥 나라에서 아이디어만 보고 돈을 주는 거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을 한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생겨서 정말 사업성도 어느 정도 있고
돈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다 하면 그다음 지원 사업으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내년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찍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매출을 어떻게 찍을까라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그냥 지금 엄청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있고요. 연구과제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연구과제로 사실은 여기저기서 조금 연락이 와요. 한양대 선생님도 연락 주신 게 있고 저번에 이제 카드에서도 다른 거 연락을 주셔가지고 말하면 안 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낙찰은 내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하나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과제를 인더닥터 매출로 잡을까 사실은 그런 꼼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근데 있고 저도 그러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보니까 나와요. 되게 네. 많은 스타트업들이 정부 이렇게 예비 창업하신 다음에 저희 학교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보니까요. 교수님들이 설립하신 교내 스타트업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네. 이런 인큐베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 아이템이 생기면 바로 이제 커머셜하게 필드로 나가시기보다는 R&D 같은 거랑 연계하셔가지고 매출도 올리시고 기술도 조금 더 디벨롭하면서 조금 더 커머셜한 마켓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공대는 보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겠죠? 교수님들은 쉬울 것 같아요. 밑에 대학원생들이 있잖아요. 아, 물론이죠. 저는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저는 대학원생 같은 인력이 한두 명만 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행정일만 안 해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교수님 좋았을 것 비용 같고요. 처리해주는, 네네. 그리고 요번에 어쨌든 저희과 다른 선생님도 예비 창업 기자 하셨어요. 통과하신 것까지 들었고요. 제가 많이 도와드린 건 아닌데 잘 되셨다고 하셔서 네, 저희 저도 과도 계속 좋아질 것 같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아이디어를 저희 학회 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생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 선생님이 매우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들과 같은 추가로 또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고요. 또 보니까 다른 영역에서 뭐 또 창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우리 챗GPT 강의했던 정지훈 선생님도 예방의학 하다가 창업하신 거거든요, 결국엔. 그리고 지금은 뭐 창업 지원 사업을 하시는 이분 뭐 그 분야의 거두가 되긴 하셨지만 어쨌든 그러신 면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다양하게 의견들을 나누고 아이디어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네. 학회에서 이런 게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리고 특수검진 사실 제가 이거를 그 하워 레포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소규모 연구도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그 보면은 어디 나왔지? 그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과가 좀 나서서 했으면 하는 게 아까 이건 다 심플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투 액틸엑산산 지르코늄 하면 지르코늄에 매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물질들이 다 심플하게 매칭되는 것들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세테 뭐지? 저 그냥 아무렇게나 칠게요. 비소납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비소납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으면은 그거를 특검을 할 때 비소랑 납이랑 둘 다 할 건지 비소만 할 건지 납만 할 건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리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로컬에서 하는 사전조사는 그 코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특수검진을 해야 되는 물질이야까지만 알려주고 뭐에 대해서 해야 되라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판단을 근데 로컬에서 보면 직원들이 적당히 하는 거죠. 이름 보고. 예를 들어서 또 실버 크러스트 뭐 이런 물질이 있으면은 이거는 실버 크러스트는 실버가 아니에요. 그게 뭐에 가깝대더라? 이름만 그렇지 실제로 주석에 가까웠나? 뭐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학회에서 해주면 어떨까? 학회에서 이제 요번에 소규모 연구 과제로 제가 그걸 잡아서 이제 다른 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학회에서 이런 물질은 이런 거에 대해서 특수 검진을 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뭘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돈을 좀 받아서 학회가 조금 더 맨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좀 그런 식으로 좀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거 색소거든요. CI 색소 황색 피그멘트. 근데 포샵 그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정보를 여기 보면은 대상물질이 하나도 없는데 보통 색소에 크롬이나 뭐 이렇게 색깔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틀렸을 수 있어요. 이거 블랙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학회가 좀 얘기를 해줘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수검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알지만 어쨌든 특수검진 때문에 저희과가 어쨌든 좀 돌아가는 부분이 없잖아. 경제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해서 또 정리를 해서 그런 지적재산권 같은 걸 저희가 가져오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직원은 없습니다. 다 잘랐어요. 지금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죠. 매출 지금 500만 원 났습니다. 지금 거의 저 혼자 있고요. 같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천안우리병원에 있을 때 손희승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직업보험 환경의학과 의사인데 같이 둘이 시작해서 만든 회사가 인더닥터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거나 그런 게 없으시면 슬슬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네. 신전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저 진짜 신기했어요. 약간 저희 공대 선생님들하고 막 BK 준비할 때 하던 얘기들이랑 막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만 이런 느낌이어서 재밌었고요. 저희 학회에서 말씀 주신 그런 아이디어들이 실무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그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검진을 제대로 하게 하고 그것에 내실화를 하는데도 프로그램이 되게 기여하는 바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학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장을 모색할 기회를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하면 좋겠어요. 이거 동그라미 X 쳐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네. 갖고 돈을 버는 업체가 있어요. 음. 있는데 문제는 레퍼런스가 없어요. 제가 걔네 거 사서 썼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이래야 되지 않아 물어보니까 레퍼런스는 밝힐 수 없대. 없을 테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만큼 아쉬우니까 쓰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희 과에서 지적재산권이잖아요. 걔네들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좀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학교에다가 공지를 한번 크게 내볼까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모아서 사실 전문가 집단인데 전문성에 대해서 맨날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우리 과가 너무 힘도 없고 전문성 얘기도 맨날 좀 그렇고. 근데 이거라도 뭐 이런 거라도 정리해서 좀 꽉 잡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특수검진은 저희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 학교에서 하면 누가 태클 걸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그냥 그렇죠. 더 나가서 그냥 막 하고 있는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고. 뭔가 돈도 이렇게 없다는데 돈 생겼으면 좋겠고. 맨날 가난하다는 특수관광진들 실무지침 같은 거를 만드는 데는 학회가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공공의 배드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거나 특권기관 평가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공의 배드로 넘어오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회가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야 될까?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필드에서 이런 의견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은하 선생님이 마음만으로 응원해서 늘 미안했는데 미안할 필요 없이 대단하시다고. 네, 아닙니다. 그게도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김은하 음, 원장님께서 사실은 제가 다짜고짜 창업한다고 조언 좀 달라고 막 시간 내달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경고 표지 프로그램 사실 그 코샤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음, 제대로 아무도 안 써요. 음. 그거 그렇긴 한데 그래서 좀 제 거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김은하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지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게 주변 이렇게 도와주신 관심 때문에 진짜 왔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일찍, 뭐 일찍 끝나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조금 일찍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아마 저희 민지 교수가 진행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웹툰 작가들 관련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고가 민지 교수가 발표하는 걸로 나가는데 발표는 아마 민변에 계신 관련 사업하고 계신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민지 교수가 저장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신정 교수님, 신정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